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노비통, 이것은 팔에가벌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참 힘들죠? 요즘 정신들 없으시죠? 이게 뭐가 뭔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사방팔방에서 공격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죠? 열받죠? 예, 저도 열받아 죽겠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적폐청산 정말 힘들어도 너무 힘들죠? 이것을 하나하나 깨불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하나 깰 때마다 적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그 막강한 힘으로 주먹질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포기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생겨나는 것 같고요. 같이 안 할 거면 그냥 가서 본업에만 충실하면 될 텐데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자기들한테 콩고물 떨어지는 것이 없어서 그러는지 저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저들보다 더 악랄하게 예전 동지들을 씹어먹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졌죠. 한결같이 민주진영에서 개혁을 외치시는 분들은 요즘 굉장히 힘들 겁니다. 검찰과 결탁한 언론들이 신나게 흔들어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도배되고 있는 기사들을 보면 열불이 끌어올라가지고 정수리를 뚫고 하늘로 올라가 불지만은요. 저거 아니라고 장난치는 거라고 속지 말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정신 차리라고 이명박근혜 시절 어땠는지 생각 안 나냐고 소리라도 빽 지르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저 무심히 지나가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내가 힘이 없어 이런 건가 하는 자괴감, 무력감도 들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쇠말뚝 같은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런 센 양반들이 많아진 이유가요. 노무현 효과 아닐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께 미안해서 또 똑같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들을 굳게 먹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적폐 검찰과 언론 국힘당 세력이 지금과 똑같은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성공을 했었죠. 현재 대통령을 4번째 검사로서 모시고 있는데 대통령 혼자만의 결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주위에 친인척이라든지 주위에서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거슬리는 얘기가 있더라도 아마추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난 상당히 그 모욕감을 느끼지만 이 자리에서 모욕 안 느끼도록 하고 서로 웃으며 넘어갑시다. 이건 노무현 대통령이 진 게 아니었습니다. 국민들이 졌던 것이죠. 그 세력들의 작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논두렁 시기를 믿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의심했었습니다. 그러다 정권도 잃고 노무현 대통령도 잃었죠. 이명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뒤로 가는 대한민국 보면서 정치인들을 차렸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180석의 민주당 딱 국민들이 만들어줬죠. 세팅 끝났죠. 자, 이제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되겠다 했는데 웬걸요? 버튼이 안 눌립니다. 왜요? 이물질이 끼어 있어요. 뭡니까? 그렇죠. 수구 언론들이요. 자본 권력과 검찰과 국힘당과 양대 포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아니 그 권력 집단의 대변인인 전 세계 꼴등 언론이 예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풀파워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부터 추미애 장관까지 탈탈 털어먹은 얘기를 다 하면은 제 목이 쉬어버릴 것 같으니까 최근 이야기만 하면은요.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 시킨 순간 저것들은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밀리면 끝이다 라고요.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막 두드려 팹니다. 부당한 지시를 거부해야 한다. 북한 김정은이 나왔다. 그러고 멀쩡한 사람들 잡아다 빙신 만들던 전직 총장 소환해가지고 유신 정권보다 더하다. 사이비 교수들 떠드는 얘기 받아다가 독재 정권이다. 칼럼, 사설 다 동원해가지고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이 도둑 정치를 한다. 윤석열은 억울하다. 추미애는 악하다. 이 추악한 인간들아. 정말로 나쁜 사람들, 사람 잡는 사람들이죠.
제기된 의혹이 잘못됐으면 명확한 해명을 하거나 하다못해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서 그렇지만 이건 과하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모르겠는데요. 직무 배제가 된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내놓은 답변이요. 기가 막힙니다. 아니 누구 좀 만날 수 있는 거지. 자료 좀 볼 수 있는 거지. 총장이 덮으라면 덮는 거지. 충직한 기자한테 정보 좀 흘릴 수 있지. 라고 감히 총장을 감찰하려고 하니까 꺼지라고 한 거지. 이렇게 다 뭉개버리고 가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칼에 끄럽을 줘. 판사 사찰 문건 공개됐을 때 문화일보예요.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뭐뭐뭐 하면서 인터넷에 다 있는 인물 정보. 논란이 되는 내용들은 엉덩이 뒤로 슬쩍 집어넣어 놓고요. 일반적인 정보만 있다면서 물타기를 해주는 기사입니다.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왜요? 문화일보니까요. 근데요, 저는 일반적인 정보들도 검찰이 수집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요, 이것이 언론과의 유착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고만 있으면, 저들이 가지고만 있으면 괜찮겠죠. 근데 필요할 때 언론 시켜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강한 의심이 들거든요. 매우 일반적인 정보를 매우 위협적으로 조각을 해가지고 압박을 줄 것 같거든요. 바로 그런 거 하나 나왔죠. 이번에 윤석열 총장 출근하라고 판결해준 조미연 판사 작업한 것 좀 볼까요? 자, 조선일보. 조미연 판사 직권남용 검찰 고발당한 상태. 누가 보면 꼭 범죄자 같죠. 이것이요, 어떤 내용이냐면 공정위에 있던 사람이 공정위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르니까 부당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조미연 판사가 부당한 것 같지 않아요, 잘못이 있네요, 잘릴 이유 있었어요 라고 판결을 했더니 그 판사를 또 소송을 하고 고발을 한 겁니다. 일반인들은 상상도 못하는 소송이죠. 왜 했을까요? 잘린 사람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이걸 갖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제목을 기가 막히게 뽑아갖고 흠집을 탁 낸 겁니다. 또 있어요. 동아일보. 윤석열 운명 손에 쥔 조미연 판사, 그는 누구? 의도가 아주 명확해 보이죠. 이것저것 좀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방향을 탁 잡아버립니다. 광주 출신이다. 보수단체 집회를 불허했다. 요것만 사람들 눈에 들어오겠지요.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써갈긴 이러한 기사들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까? 당사자들은 이거 보면 어떨까요? 더군다나 중요한 재판, 관심이 집중된 재판을 앞둔 판사에게 이것이 가볍게 넘길 것으로 받아들여질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저는요, 속으로 약 150여 개의 상욕들이 여기서 막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 판결 어떻게 났어요? 윤석열 성! 이렇게 돼버렸죠. 이 판사님 욕할 생각 없습니다. 나쁜 판사님 아니에요. 근데 이 판결에 이런 언론들의 쓰레기 같은 작업이 알게 모르게 영향을 끼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래 끄럽을 줘. 구독. 근데요, 이번 판결 너무 심각하게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언론들 이 플레이하는 거 보면, 언론 기사들만 보면은 지금 뭐 검찰개혁 포기해야 할 것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죠. 그건 뭐 쓰레기 언론들의 희망사항일 뿐이죠. 이 판결은요, 윤 총장 징계 결정을 앞둔 상황에서 출근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과해요. 이런 판결인 것입니다. 물론 뭐가 과하단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윤 총장께서 과한 걸 넘어서 잔인하게 행사해왔던 검찰 권력은 당연했던 것이었는지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지만, 가래 끓어불지만 그냥 그런갑다. 뭐 저 정도는 흙에 놔두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법무부 감찰위원회인가 뭔가가요, 윤석열 건들지 마 라고 만장일치로 의결을 했답니다. 엄매 무서워 죽겠네. 어쩔까요? 근데요, 이거요 그냥 퇴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라 하고 옆에서 떠들면요, 알았어 나 바쁘니까 좀 가, 이러면 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이요, 여기 구성원들 보고 미리 여기서 이러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갖고 미리 여기 힘을 빼놨어요. 이럴 줄 알고 여기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는 걸로요. 11명이 총 인원인데 여기서 7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비공개로 모이는데 몇 명이 공개가 됐죠? 보니까 완벽하게 다 이쪽이 오른쪽이죠. 다 저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뼛속까지 검찰주의자에다가 국힘당 사람의 윤 총장 측근들이 모여갖고 윤석열 만세!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언론 기사들을 보면은 안 그렇죠. 검찰은 물론 법무부까지 다 저쪽으로 돌아선 것 같이 써버렸죠. 그야말로 세종대왕님이 말씀하신 지랄하고 자빠졌네. 자빠졌네. 이거죠. 구독. 아무튼 검찰개혁이 죽기보다 싫은 세력들이 작심을 하고 밀어붙이는 바람에 징계위원회가요 이틀이나 밀려버렸습니다. 그러고 그 와중에 검사 출신인 법무부 차관도 그만뒀다고 하죠. 여러분, 검사는요 결국엔 검사예요. 그들이 정치를 하건 검사 출신이면 공직을 하건 검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들이 왜 이러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얘기는 지금 하게 되면 길어지니까 바로 며칠 있다가 다시 하는 걸로 하고, 겁나긴 하지만 꼭 해야 되는 얘기니까 하는 걸로 하고. 자, 아무튼 이 사람이 그만두자마자 차관을 이용구 씨, 판사 출신인 이용구 씨로 임명을 합니다. 이제 호칭 붙여야겠네요. 이용구 차관이 임명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양반 센 분이래요. 황희석 의원만큼이나 센 분이라고 합니다.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대통령께서 결심이 쓰신 겁니다. 이제 해임으로 갈 것 같아요. 먼저 윤 총장 징계 결정하고 해임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다. 해임 이후에는요, 대통령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겠죠. 자, 그렇게 되면 안 봐도 뻔합니다. 저것들이 개혁하면 큰일 나는 것들이 얼마나 난리를 칠지, 아이고, 그거 버텨내려면 또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합니다. 지금 우리는요 검찰개혁이라는 엄청나게 큰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 총장 물러나면요 다음 보수가 떡하니 또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갑옷 뚫린데 보수를 하고 라고 칼끝 다시 갈아놓고 배고픔은 채우고 체력 비축해놔야 될 겁니다. 강선범 TV 보시는 분들은 그러셔야 될 의무가 있는 분들이세요. 민주시민이니까요. 여러분 힘들 내십시오. 근데 강성범만 막았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죠. 아니요, 많죠. 그럼 여기서 좋은 채널 하나 광고를 해드릴까요? 이동형 TV. 제가 이동형 TV를 광고를 다 합니다. 제가 이동형 TV 출신이죠. 여기서 많이 배웠고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이동형이요, 팟캐스트 EJ 때부터 굉장히 대단했던 친구죠. 저하고도 저보다 2살 아래인데도 친구같이 지냅니다. 싸가지 없이.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요, 이 친구가요 모든 사람한테 싸가지가 없어요. 싸가지가 없지만은요 의리 하나만큼은 정말 엄청난 친구입니다.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강선범 TV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동형 TV도 사랑하시죠? 아니죠. 더 사랑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느 순간 보니까 구독자가 제가 더 많아요. 여러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형 TV 구독 안 하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들하고 같은 눈높이 선상에서 우리 으쌰으쌰 해봅시다 라는 의미에서 하는 얘기들인 것이고요. 심화 단계로 가고 싶은 분들은 깊이로 보나 전문성으로 보나 이동형 TV를 추천합니다. 민주진영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엔 동접자가 가장 많죠. 물론 이 얘기하면 김엄마가 서운해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독자가요 30만이 안 돼요. 29만 9천 명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강선범 TV 덕에 30만 넘겼다고 큰소리 치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이동형 TV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림 한번 눌러보십시오. 그리고 시청 한번 해보십시오. 한 번도 안 본 사람들은 많지만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는 이동형 TV,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개혁이 시원시원해요. 개혁이지. 식사하십시오.